네네. 네. 제가 몇 년 찍으셨는지 몰랐다가 어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래 찍으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14년을 나무를 찍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나무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14년을 계속 하나의 어떤 것을 찍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원래는 광고 사진을 전공했는데 원래 하고 싶은 건 작가였거든요. 근데 작가 되기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병행을 했어요. 같이 병행하다가 이게 그냥 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올인해도 될까 말까 그런 작업이라 13년 전에 한번 결심을 크게 했죠. 전업작가가 되자고 결심해서 엄청 가난해졌는데 그러면서 뭘 찍으면 평생 찍으면 평생 찍을 수 있을까 중단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제가 나무를 되게 많이 찍었더라고요. 일로 의뢰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시골 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인생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는 두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하나는 어떤 생명 같은 거예요. 생명이었어요. 또 하나는 예술이었는데, 예술은 동물이 가꾸지 않은 거니까 저는 어떻게 사진 예술 할 거니까 사진을 하면 되고, 생명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명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자연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 나무였고, 마침 제가 좋아하는 수제였고, 그래서 나무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처음에 사진 전시랑 계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사진을 막 전시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이 찍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던 양재천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 둑방길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길이 있거든요. 나무가 많고 시민에서 바로 건너편이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다 빨간 리본이 한 550개가 이렇게 맺어 있는 거예요. 번호가 다 써 있으면서. 그래서 물었더니 아무도 도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을 넓히기 위해서 그 나무를 다 베어낸다. 되게 큰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아깝지만 사람들은 다녀야 되는 거니까 베어내는 걸 반대는 못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길이 강남대로 연결된 길인데 그걸 넓힌다고 해서 빨라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청의 그 서초구 의원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근데 전혀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차장이 다 돼버리고 나무만 베어버리고 주간경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반대 운동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에 한 3,000명 소명을 받아서 SH공사랑 그다음에 서울시랑 서초구청에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 서초구청에서 저를 불러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서, 아니 그건 당신들이 해야 될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갑자기 10초 뒤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러면 어차피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터널을 내니까 그걸 더 연장해서 그 시내에서 뚝방길 속으로 터널을 차라리 뚫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교통운수과 과장인가 그랬는데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뭐 50억이 더 든대. 50억이. 그래서 그랬죠. 아니 건물 하나가 50억이 넘는데 그 길이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을 텐데, 이 길이 만들어진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그 공원을 가면서 다칠 사람들 건너목 다니면서 또 파괴되는 나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50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청회 다시 열어서, 끝난 거에는 다시 열어서 만장일치로 그 터널을 뚫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서 지금 나무를 지켰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한테, 이 양재동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나무의 아름다움을 좀 알 수 있을까, 소중함을. 그래서 전시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전시라고 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걸리니까 저희가 2월에 이겼는데 확정이 됐는데 5월에 전시를 하게 된 게 첫 나무 시리즈였어요. 푸른 나무 시리즈. 그래서 이제 그 전시를 시점으로 해서 매년 전시를 한두 번씩 하고 있죠. 네, 나무 사진이 처음 시작된 이도 참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 나무라는 생명을 또 그 혜택을 누리는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예술의 숲이라는 협동조합을 또 운영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였는데 그거? 네, 맞아요. 제가 질문 내용이 없었죠. 예상 질문이 없는데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얘기를 조금 길지 않게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의 숲이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랑 많이 닿아 있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갑자기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예술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또 간단한 일수 있거든요. 내 혼자 열심히 해서 뭐 이름 알리고 뭐 제가 원하는 거 이루면 되니까. 근데 그건 좀 혼자 삶이고 저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법이 생긴 거예요. 한 2010년인가 생겨서 그 와중에 누가 하자고 해서 고민하다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만든 게 지난번에 만든 것도 한번 실패했고 처음이다 보니까 작년에 다시 그 문체부의 허가를 얻어서 그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 게 예술의 숲이거든요. 예술의 숲.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면 어떤 실제 숲을 가꾸는 거예요. 한 목표는 커야 되니까 100만 평 정도 되는 숲을 가꾸는데 그 안에 1%만 개발해서 만평 개발해서 그 안에 작가 레지던시, 그 다음에 대한예술고등학교,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가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이 관리하는 관리동, 갤러리, 공연장, 작가들이 읽으면 어떤 요양원도 만들고, 그 작가들이 들어왔을 때 나무를 하나씩 심으라고 해서 작가가 늙어 죽으면 그 나무에 뿌려서 이제 그 나무 이름이 작가 이름이 되는, 점점 많을수록 예술가들이 많이 죽을 테니까 예술 숲이 되겠죠. 뭐 그런 가꿈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 만들 때 한 10년 전에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100만 평을 땅을, 그러냐. 제가 왜 살려고 하냐. 우리 협동조합은 소유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다. 그랬더니 지금도 시간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땅을 준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130만 평 뭐 산을 주겠대요. 쓰라고.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각 사람들 성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뭔가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막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심사숙고하고는 주의고요. 저희는 그 땅 이미 있는 산이면 저희가 나무를 더 심으면 되는 거고 일부만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말에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